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서동주 변호사님의 서동주의 합격공부법 책을 읽어보고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이 서동주 변호사님의 서동주 합격공부법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다뤄볼 부분은 시점이라고 시점짜리 인생은 아니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신력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기간 동안 멘탈을 잘 부여잡은 사람만이 최종 선자가 된다. 이번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멘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직장에 출퇴근하듯 공부시간 지키기. 공부를 직장처럼 대하자. 이는 말 그대로 당연하다. 첫째, 적어도 내가 평범한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는 시간만큼 공부할 것. 둘째, 회사를 다니며 맞춰야 하는 기본 출퇴근 시간을 지키듯 공부할 것. 보통 취업을 하면 오전 9시부터 9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5시나 6시쯤 퇴근하는 직장을 다니게 된다. 물론 야근을 하는 사람도 많고 저녁에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직장은 9 to 6이다. 주중에는 학교나 직장을 다니니 어쩔 수 없이 자유시간이 밤이나 새벽에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해도 적어도 주말 동안에는 오전 9시부터 칼같이 공부를 시작하려고 노력하며 오후 6시까지 꾸준히 앉아있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아침 시간에 뇌를 깨우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준비 중이든지 간에 대부분의 시험은 대개 아침 9시쯤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뇌를 활성화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야 한다. 혼자 모의 시험을 칠 때도 뜬금없이 저녁 시간에 밥 먹고 하는 것보다 실제 시간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래서 실제로 공무원 수험생들이 시험은 뭐 한 달 전 앞두고서 실제 시험시에 맞춰가지고 하루 일과 패턴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죠. 자, 다음을 읽어볼게요. 나는 오늘 하루만 산다.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괴로운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방대한 양을 언제 어떻게 다 외우고 이해하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도전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어진다. 나도 늘 그렇다. 그럴 때마다 내가 쓰는 방법은 하루살이처럼 사는 것이다. 일단 계획표를 만든 뒤에 계획표의 처음과 끝 혹은 전체를 보지 않고 당일의 할당량에만 초점을 맞췄다. 단기적으로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절대 길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또한 오늘 하루 하기로 정한 일은 내일이 얻는 하루살이처럼 내가 죽더라도 끝내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마무리 지었다. 자, 이제 오늘 같이 다뤄볼 부분인데요. 실험 결과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라. 읽어볼게요. 시험을 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역시 타인의 시선이었다. 처음 변호사 시험에서 낙방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을 때 미국 내 다른 주에 사는 한국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다. 너 시험 떨어졌어? 자,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자 친구의 말이 자기가 자주 보는 미국 내 한인 여성들이 애용하는 웹사이트에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고 했다. 친구가 웃으면서 사람들이 다 너 떨어지기만 엄청 바라더라. 내가 변호사를 포기하고 인스타그램 스타나 하고 살 거라는 댓글도 있었어 라고 말했다. 친구는 그냥 재밌어서 전한 말이 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게 시험 및 취업 준비인데 개인적으로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내가 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아주 괴롭게 했다. 시험에 떨어지면 학벌 좋고 똑똑하더니 그깟 시험 하나 못 붙는 멍청이였구나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이며
그거 참 쌤통이다 라고 느낄 것에 대해 상상하기 시작하자 생각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정말로 심장이 아플 정도였다. 가끔 주변 친구와 친척이 아직도 못 붙었어? 야, 시험이 언제야? 결과는 언제 나와? 하고 물을 때마다 차라리 차 사고라도 크게 나서 내가 아예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없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 계속해서 혼자서 괴로워하고 끙끙 앓을 때 상사이자 직장에서 정해준 멘토인 레나 변호사가 한마디 건넸다. 내가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자이 되는 게 아니야. 자, 이번에 떨어지면 이 직장에서 잘릴지도 모르지만 시험은 다시 보면 돼. 직장도 마찬가지로 다시 구하면 되는 거잖아. 왜 자꾸 시험 결과에 따라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하려고 하니? 자, 시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나처럼 성인이 되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준비하고 있는 일이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 밥을 먹거나 직장에 가거나 잠을 자는 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간을 공부에 쏟아붓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전부가 시험의 결과가 아닐 수 있을까? 그러나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자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시험 결과에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야 한다. 좀 적어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다시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한참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툭 치면 무너져 버릴 것 같고 부담감으로 인해 현재 처한 상황이 벅차게만 느껴질 때 나는 늘 스스로에게 희생시켰다. 너의 가치는 시험 결과로 좌지우지 되는 가벼운 것이 아니다. 떨어지면 또 보면 되고 만약 다시 보기 싫으면 안 봐도 된다. 남들이 비웃는다 해도 무시하자. 어차피 내 인생이고 그들이 한두 마디 한들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 너는 그냥 하루하루 스스로 정해놓은 일만 해나가면 된다.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의 결과를 맡기고 결과에 따라 삶의 계획을 수정하면 된다. 그리고 결과는 끝이 아니고 단지 시작점일 뿐이다. 당연히 시험 결과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한번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시점이라고 시점짜리 인생은 아니니까. 이제 수험생들이 보통 공무원, 경찰, 소방직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멘탈을 유지하기 상당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시생분들 이제 학원에서 상담할 때 늘 항상 말을 해요. 보통 일반 수험생들이 합격하는데 몇 년 정도 걸리지 않은지 한 적어도 1년 한 6개월 이상 걸린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다들 시행착오를 한다. 그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수험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험기간이 1년, 2년, 3년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수험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공부 스타일을 알고 그 공부 스타일에 맞는 공부법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일단 점수는 잘 안 나올 거라고 늘 항상 알려드려요. 그래도 기출은 3회도 정도 하고 나서 우리가 아웃풋 연습으로 단원별 진도별 OX 문제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까지 좀 같이 활용해야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거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대자서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은 초시생분들은 좀 공부하고 나서 왜 내 점수가 잘 안 나오지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누군가 점수가 잘 안 나오면은 다시 막 기본서를 다시 보려고 하거나 봤던 강의를 다시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막 교재를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선생님들이 이 강사에 이 교재 좋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교재를 막 추가하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멘탈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도 모의고사 보는 수험생들 마찬가지죠. 학원에서 보는 막 동영 모의고사 다들 점수 안 나와서 상당히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험생들이 웬만한 지시생들 아니고서는 일단 아웃풋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학원 모의고사 자체가 어려워요. 대다수가 강의를 팔거나
계속 교재를 팔기 위해서 강사님들 보통 어렵게 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어려운 시험을 봐야지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자존감, 자신감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동영 모의고사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하면서 시행착오로 미리 하는 연습을 한다고 했죠. 즉 수험을 준비하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멘탈이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관리적인 면에서는 멘탈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결과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라. 타인의 시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아무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가족밖에 없습니다. 타인은 신경 쓰지 마세요. 가끔씩 수험생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대인관계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때 제가 늘 항상 경청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도 우리의 합격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없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시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 합격을 하고 나면 친구는 아마 두 분류가 될 거예요. 주위에서 축하를 해주는 친구분들은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다수는 다들 부러워할 거예요. 가끔씩 상담을 해보면은 공시를 준비하지 않는 친구의 조언을 듣거나 그럴 때 그 공시를 준비하지 않았던 친구분들이 보통 하는 말이 야 공시 어렵지 않아? 잘 안 된다는데 너 할 수 있겠어? 이런 걱정어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공시를 준비를 안 해봤으니까.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친구분들 중에서 혹시 공시를 합격하셨던 친구들이 계시면 그렇게 조언할까요? 아니겠죠. 나도 공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나는 이렇게 극복해서 합격을 했다. 그럼 너도 만약에 공시를 준비한다면 이런 시행착오는 줄이고 최대한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주겠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막 대인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선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멘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자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시험 결과에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야 한다. 저희 학교생분들 중에서도 장시생분들이 계세요. NC생분들 중에서 진짜 오랫동안 공부 합격하신 분들, 6년, 8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여러분 너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두고서 시험이 곧 여러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시험 점수가 안 나왔으면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구나, 어떤 부분이 실수를 했구나,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점수가 시험이 시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시점짜리 인생은 아니잖아요. 오늘 제목이었죠. 시점이라고 시점짜리 인생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험과 여러분들의 자신을 결부시킬 필요 없습니다. 시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날 어떻게 나오는지 또 다를 수 있는 거고 운이라는 것도 요소 무시 못합니다. 시험은 시험일 뿐이에요. 대신에 다시 준비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자신의 문제점을 반드시 냉정하게 체크를 해보고 그걸 보완할 생각으로 공부하면 이전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을 거예요. 가끔씩 이제 상담을 해보면 제 시생분들 중에서 자신의 문제점 체크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시간과 양을 늘려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문제점이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공부했다가 또 비슷한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은 보완은 하되 너무 시험과 자신을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동주 변호사님의 서동주의 합격공부법 읽어봤고요. 영상 보시면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